주제에 집중하라. 이웃시민. 글을 쓸 때는 주제에 집중해야 한다. 엉뚱한 곳으로 가지 말아야 하고 관련 없는 문제나 정보를 끌어들이지 않아야 한다. 원래 쓰려고 했던 이유, 애초에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잊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직선으로 논리를 밀고 가야 한다. 이것이 논증의 미학을 실현하는 세 번째 규칙이다. 이 규칙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주관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이야 인간의 본성인데 어찌하겠는가. 그러나 자기의 감정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제어하고 관리할 수는 있다. 글을 쓸 때 감정에 빠지면 길을 잃기 쉽다. 주제를 벗어나 글이 엉뚱한 곳으로 흐르게 되고 주제와 상관없는 것을 들여와 글을 망치게 된다. 운동 경기 판전평이나 맛집 기행에서 이런 현상을 자주 본다. 어떤 선수나 특정한 맛에 대해 매우 강력한 호불호를 가진 사람이 그 감정에 빠지면 쉽게 논점 일탈에 오류를 저지른다. 예컨대 그날 경기에서 보여준 플레이가 아니라 여러 해 사귄 모델과 헤어지자마자 새 애인을 사귄 걸 가지고 축구선수 호날두를 비난한다든가 재료와 양념을 제대로 소개하지도 않은 채 생선 매운탕에 방아잎을 넣었다는 이유로 어떤 식당의 음식 전체를 혹평하는 것이다. 감정에 휘둘려 저지른 사소한 실수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킨다.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지만 내가 겪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한다. 예전에 함께 정당 활동을 하던 분들과 크게 다툰 일이 있었다. 끝내 갈등을 수습하지 못해 갈라서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 하필이면 그때 중앙당의 고위 당직자가 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다. 공동대표였던 나를 가까이에서 자주 봤던 사람이었다. 이 글의 핵심은 밑줄 그은 세 문장이다. 짧은 일화입니다. 유시민 전 공동대표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습니다. 권력에 가까이 있어 본 경험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거짓 발언과 아메리카노 커피 관련 이야기입니다. 유시민 전 공동대표와 심상정 의원의 공통점 중 하나는 대표단 회의 전에 아메리카노 커피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비서실장이나 비서가 항상 회의 중 밖에 커피숍에 나가 종이 포장해 사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해가 안 가고 민망해서 모 공동대표 비서실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공동대표단 회의를 앞두고 매일같이 밖에 나가 비서실장이 아메리카노를 사옵니까? 비서실장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아메리카노 커피를 먹어야 회의를 할 수 있는 이분들을 보면서 노동자 민중과 무슨 인연이 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이 글은 소위 아메리카노 논쟁을 일으켰다. 기사를 내지 않은 신문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중의 관심을 끈 사건이었다. 여기서 글쓴이는 어떤 주장을 했고 사실을 근거로 들어 그 주장을 논증했다. 논리적으로 크게 흠잡을 데가 없다. 상당히 잘 쓴 글이다. 무엇보다 주장이 분명하다. 첫 번째 밑줄 그은 곳을 보자. 유시민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다. 주관적 가치 판단을 담은 이 주장을 논증하기 위해 비서실장한테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밑줄 그은 문장이다. 여기까지는 성공했다. 주장과 근거가 다 명확하고 논리적 연관이 뚜렷하다. 정의와 평등에 대한 사람의 직관을 건드린다. 이런 주제로 글을 쓰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인간이 누구나 똑같이 존엄하다고 믿는다. 20세기 지구 행성에 존재한 대부분 문명국가에서 이것은 공리가 되었다. 사람들이 이 명제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진실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일 뿐 현실은 결국 그렇지 않다. 똑같이 존엄한 인간들이 활동하는 조직에 수직적 위계와 서열이 있다. 지휘하는 사람이 있고 지휘받는 사람이 있다. 평등한 인간이 평등하지 않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다. 위계 조직은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 존엄과 만인의 평등이라는 이상을 버릴 수도 없다. 어떻게 하든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조직의 위계를 인격의 위계가 아니라 역할 분담으로 해석하는 관점이다. 조직의 위계와 서열은 인격의 높고 낮음과 관계가 없다. 친분 차이나 지배 종속 관계도 아니다.
단지 인격적으로는 평등한 개개인이 조직 전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합의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유익의 조직 안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해나간다. 조직에서 지위와 서열이 낮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곧 인간의 평등과 존엄성이라는 이상을 존중하는 행동이다. 이 관점은 모든 조직에 적용할 수 있고 또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육군 대장과 이등병 정당 대표와 당직자 국회의원과 비서관, 기업 경영자와 영업사원, 항공회사 임원과 승무원을 가릴 필요가 없다. 예계와 서열은 조직의 목표 수행과 관련한 영역에만 적용해야 하며 그 한계를 넘어 인격적 상하관계나 지배 종속관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이 원칙이 지켜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청소년 노동자와 주목 인사를 하는 사진은 세계 시민의 호감을 얻었다.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좋아하는 것은 세계 최강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에도 이 원칙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똑같은 이유에서 누가 이 원칙을 무참하게 짓밟으면 사람들은 화를 낸다. 어디다 대고 말대꾸야. 내가 세월하잖아. 소위 땅콩해양 사건 전체를 통틀어 가장 격렬한 분노를 일으킨 것은 이 말이었다고 생각한다. 회장에 따르면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던 조현아 씨는 그렇게 말하면서 비행기를 후진시키고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쫓아냈다. 부사장과 사무장은 조직에서는 상하 관계이지만 인격적으로는 평등하다. 이것이 문명 사이의 상식이다. 그런데도 부사장은 사무장의 인격을 무시하고 노예 취급을 했다. 조직의 위계가 마치 인격의 위계인 것처럼 행동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자기 자신이 모욕당한 것처럼 화를 냈다. 정부 당국은 평소대로라면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겼겠지만 너무 많은 시민이 자기 일처럼 화를 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벌가의 딸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했다. 1심 판사는 피고인을 엄하게 꾸짖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상은 거저 이상일 뿐 현실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하지 말자. 이상은 종종 철옹성처럼 보이던 현실을 흔들고 무너뜨린다. 이제 정당의 대표가 비서실장이나 비서한테 커피 심부름을 시킨 일로 돌아가보자. 이것은 조직의 역할 분담을 넘어 인격의 평등한 존엄을 해치는 행위인가? 정당은 같은 정치적 이상을 지닌 사람들이 스스로 원해서 만든 단체다. 직급이 아래라고 해서 당원 동지한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인격적 존엄을 해치는 행동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대표가 비서실장한테 국회의원이 수행비서한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사람에 대한 예의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일 수 있다. 문제의 글을 쓴 당직자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글을 썼던 것 같다. 나는 당 홈페이지에서 답변을 올렸다. 문제의식은 공감하지만 글쓴이가 커피 심부름과 관련한 사실을 가정했다는 점을 애둘러 지적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매번 커피 심부름을 시키지는 않았다. 커피를 밖에 나가서 사온 것도 아니었다. 회의실 치료문 맞은편 계단을 한층 내려가면 국회의원 식당 테이크아웃 커피 코너가 있다. 회의실 가는 길에 직접 커피를 사서 들고 갈 때가 더 많았다. 그런데 진보 정당은 회의를 오래 하는 관습이 있다. 회의가 길어지면 카페인이 더 필요하다. 커피 때문에 정회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누구한테든 문자를 보내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매번 당대표 비서실장의 심부름을 하지는 않았다. 수행비서가 다른 일로 멀리 있을 때만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내 부탁했을 뿐이다. 나는 수행비서한테 커피를 부탁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수행비서는 10여 년간 이웃에 살면서 함께 당구도 치고 낚시도 다니고 밥도 먹는 관계였다. 그는 내가 작가로 활동하는 지금도 함께 일하는 로드 매니저다. 일정각 자료를 관리하고 운전을 해주며 적어도 하루 한 번 반드시 밥을 같이 먹는다. 나는 작업실에서 핸드 드립커피를 내릴 때 2잔을 만든다. 하나는 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몫이다. 예나 지금이나 역할은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며 산다. 그렇지만 나는 그 당직자의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철저한 민주주의자라면 자기가 마실 커피를 손수 구하는 게 옳다.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혹시 내가 다른 곳에서도 권위주의적으로 보이는 언행을 한 적은 없었는지 자성해 보았다. 그런 이야기를 답변 삼아 쓴 다음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시는 것은 정치적 신념과는 무관한 취향의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마실 생각이라고 했다.
그 당직자가 말미야 한 주장 때문에 덧붙인 말이었다. 세 번째 밑줄 그 문장이다. 아메리카노 커피를 먹어야 회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노동자 민중과 무슨 인연이 있는지 의아하다는 주장은 거센 풍파를 일으켰다. 주제와는 관계없는,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을, 없었다면 더 좋았을 이 문장 때문에 걸선이는 심한 비난과 조롱을 받았다. 온갖 이야기가 다 나왔지만 정리하면 대충 이런 것이었다. 노동자, 민중과 인연이 있는 사람은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느냐? 믹서 커피는 민중적이고 아메리카노 커피는 반민중적이냐? 아메리카노 커피가 미국 커피 맞냐? 시골 할아버지들도 모내게 하다가 새참으로 커피 마시는데 무슨 헛소리냐? 비판의 초점은 아메리카노 커피와 노동자 농민을 연결한 것이었다. 그 당직자는 다시 글을 올려 아메리카노 커피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권위주의적 행태를 비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를 이해하고 지지한 당원과 네티즌도 인터넷 언론과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반론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문제가 된 글의 결함은 특별한 게 아니었다. 걸선이는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끌어들이는 논점 일탈에 오류를 저질렀다. 흔히 볼 수 있는 사소한 험결이었다.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의 주제는 유시민 공동대표의 권위주의적 생활태도였다. 마지막 한 문장을 제외하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문장 하나로 인해 모든 게 엉망이 되고 말았다. 그가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주제를 의식하고 논리적 긴장감을 유지했다면 이렇게 썼을 것이다. 그랬다면 아메리카노 논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스스로 사먹거나 타먹지 않고 아랫사람한테 매번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권위주의적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이 과연 노동자 민중의 권익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썼으면 좋았을 것이다. 유시민 공동대표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다는 주장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애초의 문제의식을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그런데 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감정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는 유시민 공동대표를 싫어했다. 그 감정에 휘둘린 나머지 논리적 맥락에서 벗어난 취향 고백을 해버리고 것이다. 걸슨이는 평소 아메리카노 커피가 미제국주의가 퍼뜨린 양키 문화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의 자유다.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그것대로 따져보면 된다. 그러나 유시민 공동대표의 권위주의적 생활태도를 비판하는 글에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노동자 민중과 인연이 없다는 주장을 덧붙인 것은 명백한 오류였다. 글 한 줄을 잘못 썼다는 이유로 비난과 조롱을 받은 것은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이런 불행을 피하려면 냉정한 태도로 글을 써야 한다. 자기 자신의 감정까지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논정의 미학을 실현하기 위해 지켜야 할 세 번째 규칙이다. 말과 글로 논정하고 토론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이해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그 규칙을 지키면서 글을 쓰는 것은 훨씬 어렵다. 이해는 생각만 해도 할 수 있지만 실천은 삶으로 몸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지만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더 많다. 글쓰기도 그런 것이다.